마감전업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소형주 또 코스닥 상대적인 강세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어제 배당락 시점부터 제약주를 이용해서 심리 자체를 조금 기대치를 높여놨습니다. 연말 배당 앞두고 빠졌던 개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 기대감을 조금 더 한껏 좀 더 드높이는 형태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황보다는 좋은 종목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의견은 유지할 수 있고요.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아래쪽에 있는 종목까지 커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좋았던 종목을 계속 가져가느냐에 대한 관건인데, 여전히 종목 압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 이런 효과가 과연 그렇게 클 것인지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압축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쪽에서는 인바디와 컴투스 한원 시스템 주셨는데요. 먼저 인바디 보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쪽은 올 한 해도 업종 상승률이 40% 이상 나올 정도로 아주 급등했던 쪽인데요. 인바디도 연고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오늘도 상당한 흐름세 한 5% 급등세 보여주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겠습니까? 인바디와 오스템 임플란트, 바텍, 뷰옥스 계속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보다는 의료기기 장비 쪽을 보시자라고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복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의료장비 쪽에서 인바디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뷰옥스, 바텍 이런 주식은 꺾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가 시장 분위기 좋아지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강하냐? 이쪽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구는 기존의 어떤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12월 시세가 많이 나서 조금 쉰다라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중장기 트렌드인 중국의 고령화, 국내 고령화 이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저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제약주나 바이오 R&D 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의료 장비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주도주문이라는 관점에서의 공략을 계속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아직은 끝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 6, 7개월 정도의 매물대를 이제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나 뷰옥스가 뚫어졌고 그리고 또 인바디 따라오고 있고 바텍도 또 한번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컴투스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가 들어있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이중바닥 연저점 부근에서 만들게 되면서 오늘 썬데이라든지 유메이드, 조이맥스, 전반적으로 7에서 10% 아주 급등 나와 있고요. 컴투스도 지금 한 4%대 상승권역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반영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컴투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시장 코스닥 분위기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전의 성장주였죠. 지금은 실적주 정도 볼 수 있는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꺾여 있었던 이런 주식들로 좀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건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 반등이 아직은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아래쪽에서 큰 바닥권에 대한 믿음은 일단 한번 줬기 때문에 박스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를 테스트를 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까지는 더 여력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으로 예를 들어 코스닥에서의 낙폭과대 실적주들은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성장주, 즉 2016년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되는 종목들보다는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원 시스템 보겠습니다. 어제는 배당락 나와서 좀 많이 밀렸던 상황이고요. 자, 하루 만에 4%대 급반등입니다. 전기차 모멘텀은 CS 기간 동안에도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악관론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52,000원 선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전기차는 2016년에도 계속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구분을 하실 부분은 전기차 쪽에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은 당장 실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시세가 보여준 만큼 기대치를 크게 충족시키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P&E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쪽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실적은 눈높이보다는 좀 낮게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장 쪽에 대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전기차와 연결되는 한원 시스템, 우리산업, 현대 EP 이런 주식들이 더 실적의 즉시성은 좀 더 강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기차 2016년에도 계속해서 달린다라고 보시고 트레이딩 포트 영역에 넣으시되 단기적인 실적 신뢰도는 오히려 IT 섹터보다는 자동차 섹터가 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결해서 하락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화학, 포스코, 자, 현대증권 주셨습니다. 자, LG화학은 글쎄요, 어제도 약간 밀렸었고요. 오늘도 한 1%대 지금 하락이 나옵니다. 32만 원권 후반으로 조금 후퇴해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약간 힘이 빠졌습니다. 힘이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대형주, 시총 상위권 대형주 쪽에서는 여전히 탑픽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지난 11월부터 변동성과 함께 각도가 조금 약해지면서 20선에 대한 회귀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큰 조정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20선 기준으로 20선 등락권에서 신규 편입도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에 대한 업종 실적도 괜찮은 상황에다가 스토리보드가 전기차는 계속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큰 폭으로 꺾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실적 관점으로나 성장 스토리로 봤을 땐 대형주 쪽에서 가장 믿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이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배당락 되고 나서도 좀 오늘까지 좀 약세입니다.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약간 좀 관련주들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포스코는 여전히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보시는데, 현재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좀 조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스코를 상징적으로 보여드리지만, 지금 경기주 전반이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경기주 전반이 지금 주가가 연말 배당락 이후에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연초 앞두고 마치 이쪽은 다 내년에도 그냥 끝날 것 같은 주식들 그리고 오로지 코스닥으로만 수익률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하지만 전망들 보면은 주가가 원래 안 좋으면 전망이 더 안 좋게 나오기 마련인데 철강 중국 고철 재고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주가가 바닥 밸류권 그냥 낙폭이 큰 게 아니라 배당락은 나왔지만 연간 배당 수익률이 5%대 나오는 가격이면 가격적으로 충분히 쌉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공포감을 오히려 가지게끔 혹은 실망감을 가지게끔 하는 시세인데 이런 종목을 매수하셨다는 것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 싸움을 하고자 이미 작정을 하셨었기 때문에 기존의 매매 계획을 그대로 좀 고수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현재 위치에서 성장주로 갑자기 확 옮겨버린다거나 그런 전략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 이미 나왔고 상황은 저는 오히려 12월 이전보다 좋아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세는 오히려 더 나빠질 것처럼 마구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는데 이겨내시면 연초 내년도 수시로 이쪽 섹터들도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많이 외롭겠지만 시간으로 좀 싸우실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성장주와 적절한 비중 조율만 있다면 못 기다릴 정도의 가격은 결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대증권 보겠습니다. 지금 역시 배당락 이후에 약세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PBR도 0.5배로 하지만 낮은 수준이고요. 또 M&A 관련된 매물로도 계속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현대증권은 어떻게 좀 전략 짜야 되겠습니까? 증권주가 지금 대우증권, 미래에셋, 매각 이런 부분들로 단기적으로 살짝 분위기가 들어왔었는데 현대증권을 포함해서 증권주도 대표적으로는 쌉니다. 싼데 과연 얼마나 좋아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죠.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보장은 산업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구간이고 보장성은 큰데 회복에 대한 강도가 얼마나 나올 거냐인데 지금 오히려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지금 기대치를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정도로 좋아진다면은 올 연초 대비한 낙폭에 대한 한 3분의 1 회복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증권주에 대한 낙폭 해소는 일정 수준 좀 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유자분들은
급하게 옮겨 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전략 보겠습니다. 지금 뭐 거래소는 그래서 선물 쪽에서 지금 외국인 한 4천 개 팔고 있는 축 치고는 뭐 낙폭이 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쪽 관련해서는 계속 좀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뭐 우리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주식 관련해서 포지션 좀 그대로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예, 뭐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뭐 별 무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들 치고 나가는 것 치고 나가주고 있고 뒤에서 따라오는 움직임까지 있으니까 현재 뭐 1월 효과에 대한 중소형주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허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더불어 반대로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반대쪽이 너무 크게 기울어 있는데 유가도 40불 이하에서 약간의 주가 가격 복원력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나와서 달러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일정 해소가 돼 있고 최근에 철강제라든지 뭐 글로벌 산업재 기업들이 바닥에서 하방 경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싼 것들, 좋은 것들 뭐 다 할 거 없이 지금은 가지고 있는데 크게 무리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급하게 연말 회피를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연초에도 그냥 무난하게 현재 시장의 시황 정도로 연결된다. 그리고 뭐 경제 지표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호전된다라면은 의외의 시세도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은 종목만 잘 고르신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잘 고른다라는 것은 현재 강하고 안 강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과 실적 혹은 가치 이런 명확한 기댈 언덕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뭐 가지고 가시는데 무리 없이 편안하게 연휴 보내실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네, 마감 전화 편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